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승재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거의 1년여 만에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상황을 좀 전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박 예. 전 대통령이 굉장히 위독하다. 예. 이 체중이 한 39kg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유포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 어제 처음 나와서 방송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나와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지금 면회하고 있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뿐이기 때문에 예. 제일 정확한 아마 소식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상태는 좋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게 위독하다든지 39kg라든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주로 책을 많이 읽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책이요? 했어요. 지금까지 예. 한 500권 정도 책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지금 책 읽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제국의 몰락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 문제라든지 이런 관련된 책들을 지금 주로 읽고 있고 예. 주로 독서로 이제 많이 소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허리가 좋지 않아서 그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의 소식은 지지자들이 보내준 편지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막 지금 예열 중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독 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체 신문과 TV는 보지 않는다고 예.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 1000통이 넘는 편지를 일주일에 이렇게 수백 통에서 1000통 정도의 편지를 읽는데 예. 그 안에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일어나는 일을 거기서 지지자들 다 써서 그 보내준다. 뉴스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사실 교도소에서 신문이나 TV 보는 것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냥 모든 신문을 보고 이제 그러진 못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오히려 수백에서 1000통의 편지를 보내주면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지금 물론 이제 최근에 북미회담 정상회담 2차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언론이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예. 결국 한국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특히 당대표는 지금 어떤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친박의 어떤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사실 당대표 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특히 황교안 전 총리랄지 홍준표 전 대표는 계속적으로 친박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레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유영하 변호사가 아마 교도소 접견에서 그 얘기 다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나를 팔아서 자기들의 어떤 입신양명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좀 불쾌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내가 방송 출연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제 출연하라고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출연해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왜 언행일치하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을 사실은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연히 유영하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거란 걸 알고 있기 당연히 때문에 알겠죠.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허락을 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 것 같은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유독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 어제 인터뷰 아마 제일 포커스는 일단 황교안 전 그렇죠. 총리한테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를 했고 법무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당권 후보로서 지금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가 당시에 권한 대행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 허리가 아파서 좀 예. 이게 책상과 의자를 좀 넣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계속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의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아마 황 전 대행한테도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고가 됐을 그렇죠. 거라는 왜냐하면 거죠. 그런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끝내 사실은 그게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그걸 이제 다시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그 이야기를 이제 굳이 꺼낸 거하고 또 네. 하나는 최근에 황교안 전 총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수인 번호 지금 네. 503번이거든요. 아시네요. 내가 당연히 알죠. 그걸 알고 있느냐니까 뭔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관심이 없다라는 아마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친박의 후보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다. 아마 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특히 뭐 유명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 지방선거 때 대전은요 한마디로 네. 사실은 뭐 상황을 좀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사면을 주장하고 있고 네. 한정 총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친박의 대표주자처럼 비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의중을 좀 밝힌 게 아닌가. 뭐 그런 해석도 할수 그러면 있을 것 정리를 해보면 친박 지지자들, 친박 세력의 지지를 얻고 황교안 총리가 들어왔지만 사실 그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뉘앙스를 왜냐하면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네. 어제 유영하 변호사의 전체 메시지를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황 전 총리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썩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 상당히 표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물론 이게 자체가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또 뚜렷하게 친박의 어떤 지지자들이 마땅히 또 마음을 들 수 있는 후보는 지금 아직 황교안 전 총리 이외에는 보이지 그렇다고 않는 해서,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표가 예를 들어 황 전 총리로 갔던 표가 다시 딴 데로 갈 것인지 예.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양진일 변호사님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책상하고 의자를 넣어달라. 이것이 전직 대통령한테 예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특혜로 보일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영하 전 변호인이 밝히기로는 그러니까 2017년도 말에 구속된 이후에 건강 상태가 계속 안 좋았고 뭐 허리가 아파서 사실 재판에 불출석한다라는 불출석 사유서도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책상과 의자를 반입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면서 조금의 이제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유영하 전 변호인은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수감했을 때도 그때도 책상이랑 의자는 들어갔던 것이고 똑같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그 정도 정도는 넣어줄 예우는 해줄 수 수 있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취지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반입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알기로는 2017년 7월 21일 이후에 이제 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실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는 전혀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받아들여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교도소에 얘기를 했는데 그 교도소에 그 전달한 내용이 황교안 전 총리에게까지 뭐 전달이 됐는지 여부는 본인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노회찬 의원하고 황교안 전 총리하고 대화를 보면 승현이 글쎄요.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가지고 원칙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황교안 그 전 국무총리 전 이제 권한대행은 사실 공안검사 출신이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투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1989년 그러니까 고 노회찬 의원이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구속을 당했었는데 그 옮기기 전에 있는 구치소가 좀 추웠는데 옮기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서울 구치소가 옮겨가서 덜 춥고 괜찮다라는 말을 해요. 사실 이때 어떻게 보면 커피도 사들고 가고 좀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다. 구치소를 지을 때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된다. 좀 된다. 사람이 좀 춥고 그래야지 반성을 한다라는 의도로 어떻게 보면 공안 사건에 관련된 그런 어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 사람들은 좀 더 엄중하게 좀 엄중한 어떤 상황에 놓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도로 저런 말을 했는 것으로 구치소에 보입니다. 있을 때는 불편한 게 당연하다 이런 의식을 드러내는 예. 근데 사실 이제 구치소에 있을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사실 구치소라는 것은 미결구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유죄 판결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교도소와 구치소는 다소 다른 교정 처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저게 사실이라면 위로하러 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더 위로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역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사실 친구가 구속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서 동문이니까. 같은 동문인데 가서 좀 더 추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노회찬 의원은 심정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거기 하루 종일 추운 데서 이제 안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진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의 사안과도 좀 연결시켜 보면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원리 원칙만 따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저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적절치 않은 이야기죠.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좀 위로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당연히 오늘 기자들이 황교안 전 총리에게 물어봤어요, 이거를. 근데 김광선 선생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할 도리는 난 했다라고 했는데 또 유영하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도리를 했냐고 되받아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도
반박을 했어요. 네. 황준표가 도리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도리를 했는지가 의문이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말한 것은 팩트이다.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못 박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 대행했을 때도 그렇고 또 최근에 뭐 어떠한 정치의 행보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이제 출마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언론이랄지 아니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심동체다.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당대표가 되면 이건 박근혜 당으로 돌아가는 거라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박근혜 당으로 다시 돌아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좋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꼭 이게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책상 의자 이 얘기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일낼 겁니다. 더 있겠죠. 그래놓고 책상 의자는 사실은 교도소에 이 얘기했어도 사실 대통령급인 권한대행에게 보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수혜를 많이 입었는데 권한대행 하면서부터는 좀 몸살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그래도 교도소를 통해서 좀 보살펴주고 불편함이 없는가 정도는 만약에 생각을 해줬다고 한다면 이건 특혜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책상과 걸상, 의자가 들어가는 자체가 이제 특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례도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또 보급을 해줘서 쓸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황교안 전 총리가 좀 거리두기를 많이 했지 않는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뭐 생명이 끝났다 생각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 발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지 못하다 이 내용이 거의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표를 얻는 데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현정 의원님, 강현재 변호사에서는 이 발언은 그러니까는 각 후보들마다 이거를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일단 강현재 지금 특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측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의 경쟁 자체가 황교안 전 총리하고 이제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쩌면 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어차피 박 전 대통령이 싫어하고 뭐 욕먹는 거는 똑같으니까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황교안 전 총리가 최소한 일단 친박의 후보는 아니다. 즉 박 전 대통령의 복침을 가진 그런 후보는 아니다라는 게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단 확인이 됐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친박의 어떤 지금 표를 본인한테 가지고 오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번 전체 당원들이 한 36만 명 되거든, 책임 당원들이. 그중에 30% 이상이 다 지금 TK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서 일단 표를 얻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어떤 걸 좌우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도 쓴소리를 들었지만 어쨌거나 타격은 사실 황 전 총리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제 공세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